미안해, 누나. 정말 미안해. 성만이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할 일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야. 은주가 성만을 끌어안았습니다. 50년간 쌓인 상처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널 혼자 둬서 미안해. 우리가 널 보호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벌써 일주일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슬리퍼를 신고 복도를 나서는데 창문 밖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또야? 은주는 한숨을 쉬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울타리 밑 항상 같은 자리에 개똥인지 뭔지 모를 것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5번째였습니다. 처음엔 동네 개들이 그러나 보다 했는데 워낙 정확히 같은 자리에 있으니 이상했습니다. 엄마, 또 그것 때문에 나오셨어요? 며느리 미영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갓난아기 키우느라 밤잠을 설치던 참에 시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마당에 나가는 소리에 깨곤 했습니다. 미영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니?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이런 게 있다니까. 그냥 개들이 그러는 거겠죠. 개들도 습관이 있다잖아요. 미영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혼자 남아서 고무장갑을 끼고 그것을 치웠습니다. 비닐봉지에 담으면서도 계속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개치고는 너무 컸고 사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이 남의 집 울타리 밑에서 그럴 리는 없겠죠. 다음 날 저녁 아들 정훈이가 퇴근했습니다. 은주는 아들에게 이 알 수 없는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상한 얘기 하나 해도 될까? 뭔데요, 엄마? 매일 새벽 3시마다 우리 집 울타리 밑에 똥이 있어. 정확히 같은 자리에. 정우는 TV를 보다 말고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개들이 그런 거겠죠. 요즘 길고양이들도 많고. 아니야, 개는 아니야. 사람 것 같아. 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누가 남의 집 울타리 밑에서 그러겠어요. 그냥 무시하세요. 하지만 은주는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자신의 집 울타리 밑일까요? 왜 매일 새벽 3시일까요? 너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들기 전에 마당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가 되자 또 잠이 깼습니다. 이번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 역시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이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은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신고하죠? 그런 걸 매일 울타리 밑에다 남긴다고요? 아마도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은주는 전자제품 매장에 갔습니다. 젊은 점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어르신, 요즘 가정용 감시 카메라 많이 설치하세요. 이 제품은 밤에도 잘 찍히고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해요? 이 제품은 15만 원이에요.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2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분 나쁜 일의 정체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럼 설치해 주세요. 카메라 설치는 다음 날 오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젊은 기사가 울타리 모서리에 작은 카메라를 달고 은주에게 휴대폰 앱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여기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 여기 누르시면 녹화된 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날 밤 은주는 휴대폰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알람이 울렸습니다. 은주는 재빨리 휴대폰을 켜고 카메라 영상을 봤습니다. 화면은 깜깜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어슴풀의 울타리를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10분을 기다려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은주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또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카메라가 고장났나? 하지만 낮에 확인해 보니 카메라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은주가 지나가는 모습도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날 저녁 정훈이가 퇴근하자 은주는 카메라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카메라 설치했는데 아무것도 안 찍혔어. 그럼 잘 됐네요. 이제 그만 신경 쓰세요. 아니야, 그런데 아침에 또 있었어. 정우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냥 무시하세요. 별거 아닌데 너무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은주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냄새가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주는 카메라 영상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새벽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의 영상을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세 번째 날 영상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새벽 2시 59분 화면 왼쪽 구석에서 뭔가 흐릿하게 지나가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빨라서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그 부분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지나갔어. 은주는 휴대폰을 들고 며느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미영아, 이것 좀 봐. 여기 뭔가 지나가지 않았니? 미영은 아기를 안고 있다가 잠깐 화면을 봤습니다. 어디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그림자가. 엄마, 그냥 바람에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은주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지나갔습니다. 사람 같았습니다. 키도 크고 걸음걸이도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않고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새벽 2시 50분부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2시 58분, 2시 59분, 3시 정각. 그때였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울타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은주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은 울타리 밑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일어나서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말 사람이었어. 은주는 흥분해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너무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팔자걸음이었고 옷이 너무 헐렁했습니다. 맨발인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정훈이가 출근하기 전에 은주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들아, 이것 좀 봐. 사람이 나왔어. 정우는 영상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사람이네요. 이상하네. 그치? 엄마 말이 맞았지? 그런데 얼굴은 안 보이네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야겠어.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성급해요. 좀 더 지켜보세요. 혹시 더 선명하게 찍힐 수도 있잖아요. 은주는 그날 하루 종일 동네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마트에서, 동네 어귀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그 특이한 팔자걸음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그 사람은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매일 새벽 3시 어김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은주는 매일 밤 잠들지 않고 카메라를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같은 방향에서 나타났습니다. 동쪽 골목에서 나와서 울타리로 와서 쪼그려 앉았다가 다시 같은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간도 정확했습니다. 2시 59분에 나타나서 3시 5분경에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그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날은 가로등 불빛이 평소보다 밝았고 그 사람이 카메라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수염이 많았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인데 은주는 그 얼굴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익숙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꺼내서 하나하나 비교해 봤습니다. 남편, 아들, 형님들, 동생들. 그때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어머니 칠순잔치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거기서 구석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얼굴이 카메라 속 그 사람과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성만이? 은주는 사진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성만, 은주의 남동생이었습니다. 10년 전에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고 잠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고 몇 년 전에는 사망신고까지 접수됐었습니다. 아니야, 성만이는 죽었다고 했는데. 하지만 얼굴이 너무 비슷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야위긴 했지만 분명히 성만이 같았습니다. 은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 성만이라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왜 밤마다 남몰래 나타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살아있다면 왜 연락하지 않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정훈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들아, 이 사람이 누구 같니? 정훈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동네 사람인가요? 삼촌. 삼촌 같지 않니? 삼촌? 어느 삼촌요? 성만 삼촌.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만 삼촌이요?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만이 같아. 정우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가끔 집에 와서 아버지와 크게 싸우던 삼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비슷하긴 한데, 하지만 삼촌은 죽었다고.
은주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살아있어. 분명히 살아있어. 은주는 그날부터 성만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영상을 보면 성만이 동쪽 골목에서 나타나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대는 대부분 빈집이거나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골목 어귀의 작은 슈퍼마켓이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동네에 이상한 사람 못 보셨어요? 키가 크고 마르고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 말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못 봤는데. 뭔 일이세요? 그냥 밤에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동쪽 골목 끝에 있는 고물상이었습니다.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근처에 혼자 사는 남자 아세요? 키가 크고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요. 아, 그런 사람 있긴 한데. 왜 그러세요? 은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어떤 사람인데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고, 가끔 밤에 지나가는 걸 봤어요. 좀 이상한 사람 같던데. 어디 사는지 아세요? 저 위쪽 폐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것 같던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은주는 그 폐가를 찾아갔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여보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만아? 성만이 네가 맞지?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집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뒤쪽에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창고 안을 들여다보니 누군가 생활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 먹다 남은 음식, 빈 페트병들, 그리고 구석에 쌓여 있는 신문들. 은주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신문 날짜를 보니 최근 것들이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여기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르고 수염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카메라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성만이 맞지?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주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초점이 없고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성만아, 누나. 나 은주 누나. 성만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은주를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왜 밤마다 우리 집에 와서? 성만은 갑자기 돌아서서 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주는 뒤쫓아갔습니다. 성만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하지만 성만은 더 빨리 걸었습니다. 은주는 나이가 많아서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성만아. 성만은 나무 뒤로 사라졌습니다. 은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만이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정훈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정말 성만 삼촌이었어요? 응, 분명해. 누나라고 부르니까 알아보는 것 같았어. 그런데 왜 도망갔어요? 모르겠어. 뭔가 이상했어. 정신이 없는 것 같았어. 정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 일단 더 지켜보자. 가족인데. 그날 밤 은주는 또 카메라를 지켜봤습니다. 성만이 나타날지 궁금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지만 성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 오네. 하지만 다음 날 밤 성만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했습니다. 울타리 밑에서 똑같은 행동을 한 후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라서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성만은 마당 한가운데에서 손으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뭘 하는 거지? 성만은 10분 정도 땅을 파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 마당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왜 땅을 파는 거지? 은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성만은 매일 밤 나타나서 마당 곳곳을 팠습니다. 작은 구멍들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은주는 낮에 그 구멍들을 메워야 했습니다. 이상해.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은주는 성만과 관련된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어렸을 때 성만은 어떤 아이였을까요? 무엇을 좋아했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성만이 초등학교 때 마당에서 보물찾기 놀이를 했던 일이었습니다. 동전이나 구슬을 땅에 묻어놓고 찾는 놀이였습니다. 혹시 그때 묻어놓은 뭔가를 찾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그게 5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집도 다시 짓고 마당도 여러 번 정리했습니다. 그때 묻어놓은 것이 남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은주는 다시 폐가로 갔습니다. 이번엔 낮 시간이었습니다. 성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창고 안을 들여다보니 성만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만아. 성만은 눈을 뜨더니 은주를 봤습니다.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와서 땅을 파는 거야? 성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주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뭔가 찾고 있는 거야? 뭘 찾고 있는 거야? 성만은 입을 움직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성만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묻었어. 여기 묻었어. 은주는 성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성만은 그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뭘 묻었다는 거야? 언제 묻었어? 성만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만아, 집에 가자. 누나가 밥 해줄게. 하지만 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다시 덮고 누웠습니다. 은주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훈에게 성만과 나눈 대화를 말했습니다. 뭔가 묻었다고 했어요? 응, 여기 묻었다고 했어. 그런데 뭘 묻었는지는 모르겠어. 혹시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정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보건소에 한번 물어보자. 다음 날 은주는 보건소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밤에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건소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몽유병일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치매와 함께
몽유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특정 장소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몽유병이요? 네, 잠든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고 꿈속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은주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성만의 행동이 너무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이유가 그것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만을 병원에 데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은주가 다가가면 도망가거나 숨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다시 카메라를 지켜봤습니다. 성만이 나타나면 직접 나가서 말을 걸어보려고 했습니다. 새벽 3시 성만이 나타났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만은 울타리 밑에서 똑같은 행동을 한 후 마당으로 들어와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성만아. 성만은 은주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은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야, 은주 누나. 성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다시 땅을 팠습니다. 마치 은주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뭘 찾고 있는 거야? 성만은 계속 땅을 팠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성만의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성만이 갑자기 일어나서 은주를 밀쳤습니다. 아야. 은주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성만은 그런 은주를 보지도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훈이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는데 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몽유병인가 봐요. 정우는 은주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겠어요. 이렇게 계속 둘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성만을 경찰서나 병원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지만 10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상황에서 과연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은주는 다시 폐가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성만과 제대로 대화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창고 안에서 성만은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성만은 밤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성만아, 어젯밤 기억나? 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에 우리 집에 와서 땅을 팠잖아. 성만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언제? 매일 밤 와. 새벽 3시마다. 성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응, 그리고 울타리 밑에서 그런 일도 했어. 성만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짓을 내가 했다고? 기억 안 나? 정말 기억 안 나? 성만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럴 리 없어. 은주는 성만이 정말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분명히 몽유병이었습니다. 성만아, 병원에 가자. 치료받으면 나을 거야. 하지만 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그냥 놔둬. 안 괜찮아.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어. 성만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내일이야. 신경 쓰지 마. 가족인데 어떻게 신경 안 써? 가족? 성만은 비웃었습니다. 10년 동안 나 찾은 사람 있었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어?
은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성만이 떠난 후 가족들은 그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다르잖아. 내가 찾았잖아. 너무 늦었어. 성만은 돌아서서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성만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성만은 이상해졌습니다. 그날 밤 성만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은주가 직접 나가지 않고 창문에서 지켜봤습니다. 성만은 울타리 밑에서 똑같은 행동을 한 후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팠던 구멍 근처에서 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성만이 파는 곳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작정 파는 게 아니라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뭔가 묻어놓은 게 있나? 은주는 궁금했습니다. 성만이 어렸을 때 마당에 뭔가를 묻었을까요? 아니면 최근에 뭔가를 묻어놓았을까요? 다음 날 낮 은주는 성만이 판 구멍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총 7개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모두 얕았지만 위치가 묘했습니다. 구멍들을 선으로 연결해 보니 뭔가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글자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했습니다. 뭔 의미가 있는 건가? 은주는 종이에 구멍 위치를 그려봤습니다. 여러 각도로 보니 숫자 7자 모양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성만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숫자가 7이었습니다. 7월 7일에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7과 관련된 뭔가가 있나? 은주는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만과 관련된 7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은주는 성만이 7월 7일생이라는 걸 떠올리며 과거를 더 자세히 기억해 봤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얘기하시던 것들, 성만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은주는 다시 폐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창고 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성만이 없는 틈을 타서 들어가 봤습니다. 창고 한 구석에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이용 장난감, 색바랜 사진들, 그리고 작은 공책 하나. 공책을 펼쳐보니 성만의 일기였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하고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날짜를 보니 최근 것들이었습니다. 7월 3일. 오늘도 그 집에 갔다. 왜 가는지 모르겠다. 몸이 저절로 간다. 7월 5일. 또 갔다. 이상하다. 낮에는 기억이 안 난다. 7월 10일. 누나가 나를 봤다. 무서웠다. 도망쳤다. 7월 12일. 누나가 또 왔다. 나는 누구인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은주는 일기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만 자신도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기를 더 읽어내려가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7월 15일. 기억났다. 어렸을 때 그 일이, 엄마가 나를 밖으로 내쫓았던 일이, 밤마다 실수했을 때마다 너는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했던 말이, 그때부터 나는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만 쌀 수 있었다. 은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었나요? 기억이 희미했지만
어렴풋이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7월 16일. 왜 자꾸 그 집에 가는가? 몸이 기억하고 있다. 그 수치를, 그 아픔을.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 7월 17일. 누나는 착하다. 하지만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누나 집을 더럽히고 있다. 그만해야 하는데 그만할 수 없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니 오늘 날짜의 일기가 있었습니다. 7월 18일. 오늘로 끝낸다. 더 이상 누나를 괴롭힐 수 없다. 나는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다. 그 집은 내게 화장실이었을 뿐이다. 은주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오늘로 끝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설마 성만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요? 은주는 급히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정훈에게 일기 내용을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지금 당장 성만 삼촌을 찾아야 해요. 그런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모자는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폐가부터 시작해서 주변 골목, 산길까지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성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혹시나 해서 카메라를 켜놨습니다. 성만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지나도 성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불안했습니다. 새벽 4시경 마당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타는 냄새였습니다. 은주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성만이 파놨던 구멍 중 하나에서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은주는 소리쳤습니다. 정훈과 미영이 뛰어나왔습니다. 어디서 불이 나요? 저기 구멍에서. 정훈은 급히 물을 가져와서 불을 껐습니다. 연기가 가라앉자 구멍 안에 뭔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이야. 구멍 안에 성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옷에 불이 붙었던 것 같았습니다. 119에 신고해. 정우는 급히 전화했고 은주는 성만을 구멍에서 끌어냈습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지만 화상을 입었습니다. 성만아, 정신 차려. 성만은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은주를 보더니 입을 움직였습니다. 누나, 왜 이런 짓을 했어? 성만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더럽혔어? 무슨 소리야? 넌 더러운 사람이 아니야. 성만의 손에 뭔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것을 빼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 은주 누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성만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은주는 구급차를 따라가면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성만이 쓴 편지였습니다. 누나에게. 나는 기억 못해도 몸이 기억하더라. 그 자리, 그 냄새, 그 수치, 다 너희가 준 거야. 아니다. 엄마가 준 거야. 하지만 너희도 그냥 봤잖아. 어렸을 때 나는 매일 밤 실수했어. 이불에, 바지에. 그럴 때마다 엄마는 나를 마당으로 내쫓았어. 더러운 놈, 집에 들어오지 마라. 너는 개만도 못하다. 그래서 나는 마당에서 잤어. 추워도 무서워도. 그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울타리 밑에서 했어. 집안 화장실은 쓸 수 없었거든. 10년 전에 돈 빌리고 도망친 것도 그 기억 때문이었어. 다시는 그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
그런데 왜 자꾸 가게 되는지 모르겠어. 밤이 되면 몸이 저절로 움직여. 그 자리로 가서 똑같은 일을 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마 몸이 기억하고 있나 봐. 어렸을 때 그 수치스러운 기억을. 그래도 너만은 날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더러운 놈이 아니라 그냥 불쌍한 동생으로. 편지를 읽은 은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심하게 했었나? 왜 아무도 성만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성만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화상은 심하지 않지만 전신 쇠약과 영양실조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네, 제 남동생입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것 같네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은주는 성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성만아, 이제 집에 가자. 누나가 돌봐줄게. 성만은 작은 목소리로 은주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아픈 데 없어? 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내가 쓰러져서. 성만은 어젯밤 일이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설명해 줬습니다. 너 구멍 파놓은 곳에서 불을 피웠더라. 왜 그런 짓을 했어? 성만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 또 그런 짓을 했어? 응, 그리고 이것도 줬어. 은주는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성만은 편지를 보더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걸 내가 썼어? 응, 내 글씨 맞아. 성만아, 어렸을 때 엄마가 정말 그렇게 했어?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 안 나? 나는 잘 기억 안 나는데. 너는 그때 어렸으니까.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 매일 밤 이불에 실수하고 바지에 실수하고 그럴 때마다 엄마가 화를 냈어. 성만은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러운 놈, 개만도 못한 놈,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어. 은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어린아이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엄마도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너무했네. 그게 다가 아니야. 나를 마당에서 재우기도 했어. 겨울에도. 감기 걸려서 고열이 나도 들여보내주지 않았어. 성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집안 화장실을 못 쓰게 됐어. 무서웠거든. 엄마가 알까봐. 그래서 항상 밖에서 했어. 울타리 밑에서, 골목에서. 은주는 왜 자신이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후회했습니다. 누나였는데 동생을 보호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성만아. 누나가 몰랐어. 아니야, 누나도 어렸잖아. 그리고 엄마가 무서웠을 거야. 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집을 떠날 때까지 그런 식으로 살았어. 집안에서는 절대 화장실을 안 썼어. 항상 밖에서. 그래서 지금 일어나 봐. 응, 몸이 기억하고 있나 봐. 의식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밤이 되면 몸이 저절로 움직여.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제 동생이 몽유병인 것 같은데. 의사는 은주와 성만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으셨군요. 그런 경우 몸이 그 기억을 저장하고 있다가 특정 상황에서 반복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받고 싶지 않아. 그냥 이대로 살겠어. 왜? 치료받으면 좋아질 텐데. 돈도 없고 귀찮아. 은주는 성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돈은 누나가 낼게. 치료받자. 누나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패 끼치는 게 아니야. 가족이잖아. 성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 나한테도 가족이 있나? 당연하지. 누나가 있잖아. 의사는 치료 계획을 설명해 줬습니다. 주 2회 상담, 약물 복용, 그리고 가족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혼자 사시면 안 됩니다. 은주는 성만을 쳐다봤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살자. 안 돼. 정훈이가 싫어할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말할게. 병원에서 나온 후 은주는 정훈에게 성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편지 내용도 보여주고 어렸을 때 있었던 일도 말해줬습니다. 정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그렇게 했어요? 응, 나도 그때는 몰랐어. 너무 어렸거든. 그럼 삼촌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은데. 혼자 두면 안 되겠어. 정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족인데 당연히 돌봐야죠. 미영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면 저도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성만은 며칠 더 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했습니다. 은주는 작은 방 하나를 성만을 위해 정리해줬습니다. 여기서 지내면 돼.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해. 성만은 방을 둘러보더니 정말 여기서 살아도 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내 집이야. 성만은 가방에서 몇 안 되는 짐을 꺼냈습니다. 낡은 옷 몇 벌과 그 일기장이 전부였습니다. 성만아, 집 안 화장실 써도 돼.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무서워. 천천히 해. 급하지 않아. 그날 밤 성만은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은주도 같이 깼습니다. 혹시나 해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만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성만아. 은주가 부르자 성만이 돌아봤습니다. 눈이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성만은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은주는 성만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이제 나갈 필요 없어. 성만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현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은주는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성만아, 집이야.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성만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나, 나 어떻게 해? 괜찮아, 괜찮아. 은주는 성만을 안아줬습니다. 성만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무서워. 또 내쫓을까봐 무서워. 안 내쫓아. 절대 안 내쫓아. 성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만은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성만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너무 깊이 새겨져 있어요. 몸이 그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환자분이 자신을 용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만은 매주 2번씩 병원에 갔습니다. 은주가 함께 따라갔습니다. 상담 시간에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만은 처음에는 밥도 혼자 먹으려고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게 어색했습니다. 같이 먹자. 혼자 먹지 말고. 괜찮아. 나는 따로 먹을게. 가족이 함께 먹어야지. 정훈과 미영도 성만을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특히 정훈은 성만에게 예전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삼촌, 저 어렸을 때 삼촌이 업어주신 거 기억나요? 그랬나? 네, 놀이터에서 많이 놀아주셨어요. 성만은 그런 기억들을 조금씩 떠올렸습니다. 나쁜 기억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기억들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성만의 몽유병 증상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밤 일어나던 것이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가족의 사랑이 큰 힘이 되고 있네요. 의사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성만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정훈과 미영과도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화장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성만은 여전히 집안 화장실을 쓰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될 거야. 은주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낫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성만이 또 몽유병 증상을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은주가 다른 방법을 써봤습니다. 성만아, 화장실 가고 싶으면 여기서 해도 돼. 성만은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응, 괜찮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성만은 잠시 망설이더니 거실 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은주는 급히 신문지를 깔아줬습니다. 성만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가 괜찮다고 해줬어. 그날 밤 이후로 성만의 몽유병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짐을 조금씩 덜어내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성만은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50년간 쌓인 트라우마를 치유한 것입니다. 매일 새벽 3시마다 반복됐던 그 악몽 같은 행동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울타리 밑 그 자리에는 이제 작은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성만이 직접 심은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더 이상 수치와 아픔의 공간이 아니라 희망과 치유의 공간이 된 것입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성만은 매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은주는 성만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뿌듯해합니다. 당연한 거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성만은 동네 고물상에서 성실히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진심 어린 밝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동네에서는 여전히 똥귀신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무서운 괴담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으로 치유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치유는 때론 가장 부끄러운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